안녕하세요. 저 인천대학교 패션산업학과의 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선희라고 합니다. 3년 동안 지원해 주셔서 저희 학과에는 너무 큰 도움이 되었고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인천대학교 특성화 사업, 패션산업학과 디지털 패션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 추진 목표입니다. 패션 산업은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AI 기술 중심으로 해서 급변하고 있는데 교육은 그만큼의 속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성화 시작하면서 이런 산업의 변화를 충분히 좀 반영을 해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러한 인재를 좀 양성하겠다, 학과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라는 것이 저희 목표였고, 그리고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교육 방식을 벗어나서 융합적이고 소통 중심의 어떤 인재를 양성을 해서 그 산업에 대처하겠다라는 것이 목표였고, 전반적으로 학과의 체제를 전체적으로 이번 계기로 해서 고도화시키겠다는 것이 저희의 내부적인 목표였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좀 살펴보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과 영역을 개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가지 세부 영역으로 나누어서 교과 과정을 개편하기로 목표를 삼았습니다. 디지털 패션 컨텐츠가 너무 중요해지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디지털 메타 휴먼이라고 해서 저희 디지털 상에서 어떤 인간공학적인 부분, 그리고 아바타라든지 이런 거를 가상 착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반영하는 메타 휴먼, 그리고 마케팅 부분에서도 데이터 기반에서 디지털 패션 마케팅하는 부분, 그리고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지속 가능 패션, 이렇게 네 가지 세부 영역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교과 과정을 전체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어떤 특성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교과 과정에서 충분히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비교과 영역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수님들이 직접 소모임을 한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시를 해서 학생들에게 좀 빠르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고, 산업의 트렌드와 연구 트렌드를 반영한 그런 교과 과정을 다시 한번 개편하는 것이 저희 목표였습니다. 패션 산업 업계는 굉장히 빠르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실무 중심의 어떤 그런 실용 학문입니다. 그래서 산업체와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산업체와 협력하면서 R&D 연구 영역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국제적 글로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패션 산업이, 그래서 국제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구체적인 정량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보고서에 구체적인 사업들을 개발을 해서 적시를 했고요. 3년 동안 주요하게 추진된 사업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과정 개편은 3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가지 세부 영역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그 교과 과정이 새롭게 개발된 건은 31건이지만 사실은 저희가 학과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또 학기 중에 한 번은 굉장히 다 같이 모여서 심층적으로 하는 회의를 거쳐서 교과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손을 보았다고 하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과 개편을 3년 동안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고, 이런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굉장히 만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년 저희가 특성화 진행되는 3년 동안 계속해서 수요 조사를 하고 설문을 통해서 반응을 받고요. 그리고 자문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교과 과정에 반영을 하는 그런 환류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패션 디자인 분야는 패션쇼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성화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크게 변화된 점은 디지털 패션쇼를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쇼가 진행될 때 아바타 입은 디지털 패션쇼를 같이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캡스톤 패션 기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패션 의상뿐만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제품까지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그런 제품들을 개발을 하고, 와디즈 펀딩이나 아니면은, 인스타그램에서 판매를 하는, 그리고 판매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현장 전문가들에게 평가를 받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패션 산업이 굉장히 기존의 전통적인 의류 제조에서 벗어나서 융합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중심으로 많이 옮겨지면서 이커머스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형태이고, 이커머스 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은 디지털 역량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융합적인 사고, 다른 분야에 대한 어떤 그런 다학제적인 그런 교육이 필요한 그런 분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에서는 이런 융합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소싱 연계 전공은 무역학과와, 그리고 제품 디자인 연계 전공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패션을 전공한 학생들이 의류 제조에만 진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품 디자인 쪽도 디자인 학부와 연계해서 제품 디자인 연계 전공이라든지, 또 메타 휴먼 인체공학적인 그런 부분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교과목을 포함해서 디지털 메타 휴먼 연계 전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해서 학생들에게 들을 수 있는 교과목을 제시를 하고, 나노 디그리 프로그램을 수료했을 때 어떤 수료한 것에 대한 증명, 이런 거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교과과정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교수님들의 연구 영역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연구 이슈들을 반영한 그런 교과과정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교과과정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저희 내부적으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위원들, 전문위원과 재학생들, 졸업생들 이렇게 다 수요조사를 하고, 이런 개선 사항을 도출을 하고, 차기 년의 계획을 반영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교과과정뿐만이 아니라 패션 산업학과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학교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학과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내부에서 이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비교과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현장 전문가와 애들에서 그 현장에서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는다든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그런 것에 대한 해결에 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교육을 많이 프로그램을 제공을 했고요. 이런 것들의 학생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학과 교수,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저희 학과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일은 학과 교수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굉장히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교과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본인의 교과목을 스스로 다 비추어 봐서 변화를 주셨고, 이뿐만이 아니라 비교과 과정에서도 모두 참여하셔서, 예를 들면, 한국 복식사를 하고 계시는 분은 지속가능 한복, 기획과 디자인, 그리고 업사이클링 디자인, 그리고 AI, 프로그램을 활용한 패션 창업, 그리고 3D 버추얼 스마트, 패션 디자인, 그리고 텍스타일, 소재 분야에서도 디지털라이제이션 해서 이것을 제조 공정을 시뮬레이션 한다던가, 아니면 디지털라이제이션 된 텍스타일을 디지털 디자인에 적용하는 그런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패션 생산 의류 생산 현장에서 적용되는 테크놀로지를 또 학생들과 같이 직접 실습해보는 그런 부분을 교수님들이 각각의 연구 영역과 또 교육 영역에 맞는 그런 부분을 비교과 과정으로 개발을 하여서 학생들이 4명, 5명, 4명 될 경우도 있었고 20명 넘게 3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 학기, 매 교수님들이, 모든 교수님들이 이러한 소모임을 만들고 학생들을 지도했다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우리 학과의 변화를 이끄는 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좀 들어보면
학생들 한 학기에 24명 정도가 모여서 패션쇼를 진행을 한 경우, 그리고 영상을 가상 패션 디자인해서 가상 의상을 만들고 그 의상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영상 만든 걸 가지고 공모전에 참가를 하고 공모전에서 이와 같은 굉장히 많은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2년도부터 3년 동안 계속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공모전에 참가하고 있고 수상 내역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부분도 있지만 교수님들이 다 지도해서 하나하나 다 봐주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하셨습니다. 텍스타일 부분에서도 사실은 국내에서 섬유 제조하는 기반은 굉장히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텍스타일 부분에서 소재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의 경쟁력을 가지고 학생들을 산업에 진출시킬 수 있고 또 글로벌 전체 섬유 산업 안에서 섬유 제조하는 산업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다른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런 기술적인 부분 기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지도를 해주셨고요. 저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학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반영해서 교육에 반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일시적인 어떤 협력 한 번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계속해서 교육과 이런 협력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협력위원회를 점점 활성화시켜서 구축을 하고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명의 다양한 분야의 산학협력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정기적으로 또 비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를 하고 실제로 필요할 때마다 그 분야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특강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또 필요한 경우에는 멘토링을 진행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발하게 산학협력위원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차별화를 하겠다는 것이 교육의 주요 요점이기 때문에 디지털 그런 패션 테크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과 MOU를 체결하고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협약을 맺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특성화 사업을 받으면서 예산 받은 것 중에서 꽤 많은 큰 금액을 학생들 해외 산업체를 방문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코로나 때여가지고 가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이제 학생들을 돈이 많이 없어서 8명을 데리고 중국에 갔었고요. 중국에서 도매시장, 그다음에 공장들 그리고 이 패션 타운이라고 해서 패션 직접집에 가서 학생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패션 매장을 다 돌아보고 공장도 보고 원사 생산에서부터 이커머스 하는 데까지 전체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학생들이 굉장히 인생이 바뀌었다, 내 생각이 바뀌어졌다 이런 생각을 중국을 새롭게 보게 됐다 이런 리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과에서는 저희가 사실은 인턴십, 현장 실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인턴십을 많이 활용하는 학과인데, 조건이 좀 바뀌면서, 나라에서 교육부에서 좀 바뀌면서 사실은, 학생들을 많이 못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나 아니면은 저희가 교수 개인적으로 좀 연결을 해서 이렇게 자율적으로 학과 자율형이라고 해서, 방학 인턴십은 계속 활발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성화를 통해서, 이번 특성화에서 저는 또 하나의 큰, 성과라고 보는 것이 학부생들의, 이런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그전보다 이 특성화 통해서 교수님들과의 접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 학기마다 교수님들이 연구 분야에 맞춰서, 본인의 연구 분야에 맞는 학생들을 모아서 계속해서 학생들과의 이 접촉이 많아지면서 교수님들의 연구 프로젝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이 더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술대회에 많이 좀 참여를 하고 이렇게 우수상도 받는 그런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창업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창업교육은 그 전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교수님들이 창업 동아리 많이 지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번 그 특성화를 진행을 하면서 디지털 패션 테크라든지 아니면 지속 가능 친환경 패션, 그리고 AI를 활용하는 이런 좀 특성화에 조금 더 포커싱해서 창업을 또 지원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서 학생들에게 반응이 좋았고 역량도 많이 향상되었다고, 다른 차원으로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신 그 지원금으로 사실 그 전에 말씀드렸던 이 활동들을 교수님들 그 특성화를 계기로 해서 교수님들 개인적인 어떤 노력을 많이 심었던 부분이고, 주신 돈으로는 사실 지원금으로는 저희가 기반 구축하는 데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저희가 이 모든 활동을 하려면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많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야만 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학과에서 그 컴퓨터 교체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간 사용 비용을 조금 더 내고 저희가 조금 더 큰 강의실을 얻어서 컴퓨터실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컴퓨터를 사서 구축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기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잘 홍보되고 보여지고 또 구성원 간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개선 효과는 그 학생의 역량이 저는 강화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연구와 교육이 혁신이 촉진됐다고 보고 산업협력 강화됐고 경쟁력이 제고되고 창업이 활성화되고 국제교류도 협력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화는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지원 특성화에서 주시는 지원금으로 사실 뭔가를 조금 다른 차원으로 시도하기는 좀 힘들었고요. 학교에서 하고 있는 국제교류를 통해서 해외 교환학생이라든지 해외 그 인턴십 같은 경우에 패션 산업학과는 굉장히 활발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저희 학과는 외국인 학생들이 끊임없이 그래도 조금씩 계속 들어오는 학과고, 또 교환학생이 있을 때 제가 수업을 오픈해보면 교환학생이 있을 때 이태리 학생, 네덜란드에서 온 학생, 미국에서 온 학생, 이런 학생들이 패션에 관심을 K-패션, K-팝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저희 학과에 와서 수업을 많이 듣는 그런 학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은 혁신할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하는 어떤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런 분위기 자체가 좀 특성화를 통해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다고 보고요. 계속해서 해나갈 예정이고, 디지털 전환, 기술 활용 교육이 너무 중요해서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컴퓨터실도 2개를 만들었고, 또 저희 새로운 신임 교수님께서 데이터 기반하시는 교수님이 새로 이번에 25년도에 오셨기 때문에 더 교과목이 풍성해지고 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기업과의 협력 프로그램이나 이런 AI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거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저희 산업에 배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활성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킹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